김포 지금 팔아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부선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김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2월에 김포 장기동에 네. 아파트 매매가 5억 갭 투자를 하셨나 봐요. 네. 2억 5천 현금을 드리고 2억 5천 뭐 전세를 네, 맞추셨겠죠.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취득세 중과를 하고 네. 한 채를 장만을 하였습니다. 네. 물론 김부선은 이제 연예인이 아니고 네. 김포와 부천을 네.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김부선이 들어오기 전에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어 현재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현재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김부선도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아마 GTX D 노선 이슈 네, 때문에 네. 그러신 것 같고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지금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아니면 2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김포가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는 김포의 가격들이 이 기대 심리 때문에 김부선이라는 부분이 들어오기 전에는 한참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실망한 매물들이 나와요. 이 호재에 대해서 네. 실망한 매물들이 호가를 네. 많게는 1억까지 떨어뜨려 나온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김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잠재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잠재력을 키워줄 교통수단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유를 하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 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뭐 일일 일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정책 얘기했을 때도 똑같은 어떤 정책인데 안전진단이 어떤 정당이 들어왔을 때는 호재가 되고 네. 어떤 정당이 들어서는 악재가 된다 했어요. 근데 지금 김부선은 어제도 이제 논의되었던 게 그거거든요. 아 김부선 안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낙현 이제 우리 정치인 중에 한 명 있죠. 네. 그분이 골드라인 김포선을 한번 타봤어요. 네. 그러니까 심각성을 느낀 거고 네. 지금 촛불 시위도 하고 시민들이 진짜 열분을 토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네. 대안을 내놨어요. 용산까지 연결시켜 주겠다라는 대안을 고민을 강남은 하고 아니네요. 예. 근데 그거에 또 화가 나셨죠. 어.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강남을 다 연결이 되기를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GTX B 노선 있죠. 네. 부천 종합운동장에 B 노선도 들어가고 네. 이 D 노선이라는 김부선도 들어가는데 B 노선의 레일을 그냥 같이 쓰면서 그냥 가라라고 대안을 내놨는데 그러니까는 아니다. 우리는 강남까지 가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부선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가격이 조금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잠재력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 김포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가장 전국에서 인구가 빨리 증가한 지역이고 그런데 인프라들이 너무 부족한 동네예요. 네. 교통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필요성이 있어요. 해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해소에 대한 방안들은 저는 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 이거는 저는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잠재력들은 크게 가지고 있는 데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 떨어짐에 놀라지 마시고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문제예요. 네. 지금 산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팔잖아요. 네. 팔면은 이제 양도세 문제가 생기는데 다행히 얘는 양도세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거든요, 살짝. 그래서 양도세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양도세는 번 게 있어야 양도가 그렇죠.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8.8%를 낸 상황에서 네. 한 번 더 8.8%를 내야 되고 8.8% 해봤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억이면 4,400만 원. 네. 그리고 한 번 냈고 앞으로 낼 것도 4,400만 원. 또 새로운 거 네. 간다면 또 근데 사야 뭐 되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는 5억이라는 돈으로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느냐. 네. 예. 그게 포인트인 것 예, 같아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이제 또 8,800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또 지불을 하고 4,400 있으니까 8,800이죠. 또 한 번의 움직임을 가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이게 돈이 규모가 5억이 아니라 한 8억이나 9억이었다. 네. 그러면은 보유가 아니라
더 상급지로 이전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 돈의 규모 자체가 좀 상급지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조금 보유를 하고 계시고 네. 세금의 누수가 그렇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4,400만 원이 더 드는 거고 5억에 판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누수도 맞고 지금 장기적으로 좀 가져간다면 김포도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네. 우선은 2주택을 보유하고 이걸 유지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일단 명쾌하게 답변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 김포 쪽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아마 같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서 네. 김포 지금 팔아야 되나요? 왜냐면은 김부선을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어떡하지? 나 지금 잘못했으니까 갈아타야 되나 했는데요. 뭐 조금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뭐 작년에 1년 전에 들어왔다. 그러면 1년 사이에 가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지금 움직이면 큰일 나요. 왜냐면 양도세는요. 그 올해부터 세 구간이 좀 바뀌었는데 만약에 1년 안에 판다. 그럼 세금이 얼마일 것 같아요? 77%. 그다음에 1년에서 2년 66%예요. 와. 그리고 일반 세율이 6에서 45%예요. 그리고 중과가 82.5%까지. 그래서 그렇게 사실상 남는 게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 팔면 안 되고 지금 이분은 뭐 갈아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2월 달에 나와서 지금 3개월 동안에 한번 쭉 올랐다가 조금 호가가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도세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은 저는 이 지역의 가능성을 조금 믿고 가는 게 좋고 지금도 움직임들이 김부선이 확장되는 움직임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기다려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김포에 사는 저도 지인들 보니까 네. 그 동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아요. 진짜 예, 좋더라고요. 예. 한강도 바로 연결돼 있고 네. 하여튼 뭐 너무 좋더라고요. 운양동 쪽 이제 한강하고 바로 붙어 네. 있어요. 예. 근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이제 직장이 강남권에 많이 있다 보니까 힘들죠. 이 올림픽대로 한번 막히면 진짜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올림픽대로랑 김부선밖에 없어요. 네. 근데 둘 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출퇴근길에. 그러니까는 거기 자체로서는 살기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내륙의 섬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내륙의 섬이. 마치 올림픽대로는 다리 같은 느낌. 그렇죠. 다리가 있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 너무 힘드니까는 사실은 이 내륙의 섬을 이제 진짜 내륙으로 만들려면요. 교통을 개선시켜 줘야 돼요. 소장님이 또 그 도시계획 이거 전공이시잖아요. 네, 네. 그 박사까지 하셨고. 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그 집을 많이 지으면 사람들이 모일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 아세요, 혹시? 뭐요? 이론과 경험은 다른 거 아세요? 네. 아니 이렇게 막 해놓으면 사람들이 네. 많이 모일 테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도로로는 분명히 뭔가 부족함이 있을 거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많이 해석되어서 부동산 값이 올라갈까 봐 이렇게 했지만은 필요성으로서는 절실한 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장기간 좀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그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네. 지금 이렇게 GTX 디노선 그런 김부선 호재 그 악재라고 보여지는 네. 것 때문에 덜컥 겁먹어서 네.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하고 그냥 던지고 나오실 필요는 없겠다. 없고 그리고 그 5억이라는 돈으로 더 상급지로 가기에는 좀 되게 세심한 또 관찰이 필요한데 네. 그거 찾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쵸. 그 시간의 기회비용도 줄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첫 번째 질문사항 좀 같이 만나봤고요. 좋습니다. 자, 음. 그러면 또 두 번째 사연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보유 자산은 기름 뉴타운의 24평 그리고 네. 41평 총 두 채를 네. 갖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로. 추가로 행당동의 가계약 상태다. 그러니까 예. 3주택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3주택 되는 게 무서우니 세금이 너무 중과가 네, 되니까 기름 뉴타운 24평 팔고 네. 그냥 2주택으로 갈지 네. 아니면 취득세 12% 내더라도 네. 3주택으로 갈지. 네, 2.3억을 내는 거죠. 그쵸. 엄청 예. 큰 돈이죠. 예.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도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아. 센터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 네. 24평이 있고 41평이 있고 네. 행당동에 가계약을 했다. 네. 근데 취득세가 2.3억이다. 네. 저는 고예요? 네. 어떤 용기로 그 고라는 기준을 세웠어요? 그 고라는 거는요. 네.
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 먹어도 고.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네. 저는 어제 이제 실시간 상담을 하면서 되게 부담스럽지만은 제가 좀 조언을 드린 게 네. 3주택 포지션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결론은 답이네요. 네, 결론은 답이에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지금 이제 2주택으로 가져가는데 한 개를 팔고 새로 사면은 그냥 2주택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한 개를 팔 때는 양도세를 2주택자로 우선은 내고 네. 그다음에 취득할 때는 2주택자에 대한 8.8%의 세금을 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두 개 이 기름에 41평짜리랑 23평 유지하고 네. 하나를 추가로 하면은 13.2%의 취득세가 나와요. 네. 예, 지방 이제 12%에 플러스 0. 네. 10%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음. 이거 가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 기름 뉴타운을 24평을 금매로 내놓고 판다고 했는데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한 뭐 3억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3억 전으로 나올 수 있겠죠. 2주택이니까는 3억 이상 나올 수 있어요. 네. 3억을 내고 취득세 2.3억을 다시 내고 2주택으로 되는 거랑 네. 아예 몰라. 취득세 2.3억을 내고 네. 3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음. 자, 가면은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돈이 뭐 양도소득세랑 취득세보다 양도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 개를 팔고 2주택으로 10년을 가는 거랑 네. 지금 현재 비슷하게 돈이 한 7, 8천 1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거 조금 더 내고 네. 3주택으로 10년을 가는 거랑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3주택.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쵸.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왕 저질렀어요. 네. 만약에 저지르지 않았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텐데 이미 계약금을 냈고 네.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요. 저는 3주택을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어. 그게 자산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단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돈이 굉장히 커요. 2.3억이라는 게 어마무시하죠. 그럼요.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으로. 그럼요. 네. 그래서 포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거를 장기 보유로 3주택을 유지를 하면요. 이 2.3억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질문자님께서도 사실 네. 2.3억이라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거죠. 이제 한 개를 금매로 내놓았다고 했어요, 어제. 이미 아. 금매로 내놓았는데 이거 내놓은 걸 다시 걷어들일까? 걷어들일까 아니면은 그냥 갈까? 아니, 그러니까 제 그거죠. 얘기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걷어들일까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라면 네. 그 정도로 계획을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보셨을 테니까 2.3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런 거 있죠. 그 머리랑 마음은 달라요. 이 2.3억을 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내기는 되게 가슴이 떨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도 이거 어차피 네. 이미 저지르셨고 네. 또 잘못된 건 엄한 걸 저지른 건 아니실 테니까. 네. 근데 그 입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3주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입지가 사실은 전부 서울에 있어요. 뭐 인서울이면 뭐. 예, 인서울이면은 네. 유지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부담스럽지만은 가져가시는 부분으로 방향을 제가 잡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되게 어려운 결정일 수 있는데 이제 포지션을 3주택으로 유지하고 네. 이거를 단기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은 2.3억에 대한 회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네. 예. 진짜 네. 세금 무섭네요. 무서워요. 야, 취득세 12%. 예, 취득세 12%, 양도소득세 82.5%, 1년 미만에 팔면 77%, 1년에서 2년이면은 66%. 어마어마하죠. 아, 진짜 예. 무섭습니다. 네.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창원 5억에서 8억으로 3억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20년 작년에죠. 6월 10일에 구매했고 2022년 6월 10일에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2년 네, 거니까. 2년. 예. 창원 아파트 3억 비과세 포기하고 네. 세금 내더라도 네. 지금 이사를 상급지로 가는 게 맞을 것인지 네. 아니면 기다렸다가 비과세 맞추고 내년 6월 10일 날 네. 상급지 이사 가는 게 맞을 것인지 네.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 질문의 포인트는 이거네요. 세금을 내고서라도 지금 상급지로 갈까요? 아니면 세금 내지 않고 기다렸다가 내년에 상급지로 갈까요? 네. 아,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다. 예, 진짜 이거 저 상담할 때 힘들었어요, 사실은. 5억에서 왜냐면은 8억 3억 잠깐만요. 네. 3억 제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예, 자 5억에서 8억이면 3억 상승했는데 그럼 양도세가 얼마가 나와요? 1억 6천 정도 1억 나와요. 6천이요? 예. 1억 6천이 양도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6월 10일 이전에 팔면요. 네. 그러니까 2020년도 6월 10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2021년 6월 10일까지 팔면은 네. 양도세가 한 2억 가까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6월 11일 날 팔면요. 네. 1억 6천이 나와요. 예. 저는 제가 맞춰볼게요. 네. 저는 이런 상황이시라면 네. 빨리 팔고 네. 빨리 이사 간다. 스피드가 생명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반이라도 맞은 네. 거니까. 이게 반이라는 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네. 6월 10일 이전엔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음이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웠다는 그거예요.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매물이 네. 급감하는 시기인데 네. 6월 10일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또 이 사람한테 부담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근데 6월 10일 이전에 집을 사자니 세금이 1년이 안 됐으니까 77% 2억 정도 가까이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비과세도 포기를 하려고 하면 2022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 너무 늦는 것 같고. 너무 또 늦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이게 과연 어렵다. 어떤 게 현답이 될까 네.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은 2021년 6월 10일 이후에 계약을 이제 계약을 하고 네. 그 이전에는 네. 지금부터 집을 알아봐야죠. 그 이전에는 절대 팔지 마라 급하게. 집은 잘 팔린대요 거기서. 네. 그래서 6월 10일 이후에 집을 가지는 걸로 하되 네. 이제 이 집을 팔고 비과세를 포기하고 네. 202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저는 상급지로 가라고 했어요. 음. 왜냐면은 지금 얘도 많이 올랐어요. 5억에서 8억인데 그럼요. 1년이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지방도 전국적인 단위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전국이 연속으로 뭐 1%씩 네. 5개월 동안 올렸다고 했는데 다 움직여요. 하물며 빌라 오피스텔도 움직이는 네. 시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팔라고 하는 건요. 모든 물건들은 나중에 어려운 순간에 빛을 발하고 나중에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결과가 양극화로 일어나요. 얘는 이제 지방은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나중에 조금 시장이 좀 머물더라도 좋은 상급지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움직이면서 양극화에 대한 속도가 조금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기간도 지방하고 서울하고 수도권이랑 이런 데는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지기 전에 저는 진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1억 6천이 과연 포기할 수 있는 돈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포기는 어렵겠지만 이거 이상을 벌릴 수 있는 물건으로 가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각도가 두 변이 있으면 각도가 처음엔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그쵸. 차이가 얼마 안 되죠. 이렇게 늘리면요. 네. 나중에는 이 변과 변 사이를 연결하려면 더 많은 변이 선이 필요한 것처럼 맞아요. 간격이 더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뼈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지금의 하락장이면은 이 전략이 아니죠. 그쵸. 하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감하게 포기하고 가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단 여기서 변수가 생긴 게 뭐냐면은 네. 남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를 포기 못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에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면은 남편을 설득해야 되겠지만 완고하다면은 협의가 안 된다면은 그대로 있는 것도 차선책으로 생각해봐라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쵸. 예. 이게 집값 변동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돈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요, 돈이 중요해요. 그거는 그쵸, 지명한 중요하죠.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떤 기준과 임계치와 한계를 넘어서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의 근본과 기본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쵸.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타협하지 않고 협의하지 못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이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물러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차선책이지만 관계적으로는 최선책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명언을. 네. 경제적 최선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경제적 차선과 음.
관계적 최선 중에 어떤 게 우선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관계적인 부분들이 우선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 한 표. 예,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우리 집에 계신 분하고 네. 이렇게 집 문제 때문에 네. 1년 동안 의견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억지로 강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도 이제 부동산을 연구하고 네. 공부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도 그 아내의 가치와 저는 사실은 경제적인 가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꾸준히 설득하는 이유가 네. 관계의 가치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음. 계속 지금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합의가 안 되면은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내년에 비과세를 받고 그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작년에 5억 주고 사신 집이 8억이 됐고. 네, 비규제적이에요. 그것도 새 아파트예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였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다가 또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은 진짜 박수 받을 만하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죠. 계속 뭔가 하나에 안주하시지 않고 계속 이제 공부하시고 알아보고 이러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창원에 5억이고 전세로 또 따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집에 이게 실거주하는 게 아니라. 근데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없어요. 2년만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네. 따로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진짜 네, 잘하셨네요. 잘하셨죠. 네. 근데 이제 갈아타는 부분들은 필요한 거죠. 네. 그렇네요. 일단 네. 그분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소장님이랑 말씀 나누시면서 네. 그게 좀 남았을 것 같아요. 경제적 차선이냐, 네. 관계적 최선이냐. 오늘 인상 깊었나 봐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였는데 네. 그걸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오늘 그 정리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에 그거 좀 써먹어도 될까요? 이 저작권 신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 전까지만 제가 열심히 쓰도록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소장님 덕분에 또 세 가지 사연에 대해서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네. 또 그 다른 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덕분에 잘 가졌던 것 같고요. 또 늦게나마